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미술 강좌 아트레이지 바이터를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탭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앱이었죠? 아트레이지 바이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말로 표기된 게 없어서 뭐 아트레지 바이터냐 아트레지 비타냐 이것은 확실치를 않습니다. 제가 사전 보고 유추해서 뭐 아트레지 바이터로 이렇게 명명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습하다만 그림이네요. 자, 아트레지 바이터에서 모든 시작과 끝은 어디? 네, 여기 상단 중앙에 있는 이 기본 메뉴, 기본 메뉴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메뉴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기본 메뉴입니다. 그래서 터치 해보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일단 새 그림 그러면은 지금 연습한 거니까 연습했던 그림이니까 그림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안 그러고 기존에 있던 그림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림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림을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했던 이런 화면이 나오죠. 다음에 크기 화면에 그 크기 화소로 나타난 거죠. 그다음에 나중에 출력할 때 어떤 크기로 할 것이냐 이거 그다음에 프리셋 입자 이렇게 쭉 나가서 제일 아래에 있는 리셋 이렇게 해주고 어 리셋 여기 있는 OK 또는 아이패드에서는 DONE 돈 네, 본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손가락을 동시에 이 화면에 대서 이렇게 가장자리가 한 눈에 보이게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넓혀도 됩니다. 나중에 그럴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가장자리가 어디까지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가 한 눈에 들어오게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보일 정도. 너무나 줄이면은 이 화면이 안 그래도 좁은데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너무나 줄이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렇게 크게 가장자리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캔버스 또는 스케치북이 이제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좌측 하단에 보면은 이런 뭔가 있죠. 이게 좌측 하단에 여기를 터치를 보니까 쫙 펼쳐진 게 이게 도구입니다. 툴. 지금 아트레지 바이터에 사용될 도구들입니다. 쭉 번호를 임으로 매겨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해서 도구가 이렇게 있고 이 도구를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를 터치 지금 화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줌 설명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개의치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구에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 예를 들어서 아까 1번 이 도구 제일 하단 좌측에 있는 이 도구 오일 브러쉬 유화 붓을 터치 해보면 이 도구란에 유화 붓이 이렇게 딱 나타나죠. 다시 다른 것을 이걸 한번 다시 이 도구를 터치하면
쫙 펼쳐집니다. 이번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 그러면 뭐 수치화 붓을 한 번에 이렇게 한 번 하면 펼쳐지고 한 번 하면 접어지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어. 이렇게 다시 유화 붓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좌측에 도구들이 있고 우측에는 보면은 또 이런 뭐 손톱처럼 생긴 색상 있죠? 이걸 터치하니까 이렇게 또 쫙 펼쳐지네요. 네.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것은 이 제일 바깥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4분의 1 원이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둥그스런 모양을 우리는 호라고 그런다. 호. 들어본 기억이 있죠? 방공호 할 때 호. 이렇게 둥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치. 자,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색상입니다. 칼라 피커라고 그러는데 칼라 피커. 칼라 탐색기. 칼라 탐색기인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팔레트라고 소통하기 쉽게. 이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제일 바깥호에 여기 면 무지개처럼 생겼죠? 색상이 몇 개나 될까요? 뭐 7개요? 한번 봅시다. 이 무지개처럼 생긴 이 이므로 이건 1번으로 합시다. 1번. 이건 1번.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호를 2번. 그 다음에 제일 가운데 있는 호를 여기는 무시하고요. 여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1번에서 색상을 선택을 하면 나는 이번에 이런 푸르계통의 짙은 푸르계통의 푸른 계통의 색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유아에서 뭐 프러시안 브루 정도 이렇게 정도 하면은 2번에 가서 이렇게 색이 쫙 펼쳐지죠. 근데 2번도 어떻게 됐냐 하면은 여기는 요 부분은 원색, 요 부분은 하얀, 점점점 이쪽으로 가면 뭐 하얀 계통의 파란, 이쪽은 검정 계통의 푸른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쭉 내리면서 명암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밝고 어둡고 또 자세히 보면은 상하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선명하고 이 아래는 탁하고 여기도 사실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 선명하고 여기는 탁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다. 선명하고 검문 계통이지만 여기는 탁하고 이쪽은 좀 말하자면 회색 톤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술 시간에 이야기했던 채도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명암을 볼 수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는 채도. 이쪽은 이번에 나는 원색 계통의 좀 밝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렇다면은 이쪽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좀 무거운 색을 무거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 어두운 톤, 조금 무거운 톤 이쪽 색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레트는 그렇게 구성이 됐다. 팔레트를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 터치를 한다. 그 위치를 터치. 자, 이번에 빨간색 중에서 좀 흑장미색. 그러면 이렇게 터치하면은 여기 3번에 가서 여기 가서 흑장미색이 이렇게 나타난 건데 이 부대 이미 그 색이 좌측에 있는 부대 가서 그 색이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붓, 유와 붓 좌측에 이렇게 보면 지금 빨간색, 흑장미색. 자, 빨간 원색을 터치를 했더니 이번 호에 가서 빨간 원색이 나왔죠. 이번에는 다른 색, 푸른 계통의 색.
이번에는 뭐 녹색. 녹색 중에서도 원색. 이렇게 뭐 재밌죠? 간단하죠? 자, 다시 이렇게 붓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도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다 됐네? 이렇게 도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팔레트에 가서 색상을 집어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붓만 터치를 하니까, 붓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붓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붓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은 여기 좌측 상단에 두 개의 톱니바퀴 이 보면 그 툴 설정 근데 툴 도구 이제 그만 그 툴들 도구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구마다 이 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유아붓 오일 브러쉬 이 툴 설정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호호호 크기가 이렇게 이건 이제 쭉 터치펜을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합니다. 밀고 당기고 크기 1부터 100까지 자, 그러니까 크기 이렇게 했더니 그런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것은 크기가 우리가 그때그때 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크기가 지금 요 숫자가 여기 요 숫자가 35 크기입니다. 35포인트 크기인데 요게 여기 와서 그대로 나타나요. 여기 응? 상단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화면 제 화면을 보십시오. 크기가 움직일 때마다 그 상단하고 숫자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죠. 여기 숫자하고 저 상단의 숫자가 똑같이 100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크게 움직여. 100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나 큰가? 이 정도. 아까 100으로 했던 이 정도. 그런데 이걸 낮춰서 이렇게 보면은 1까지 가는데 1은 거의 볼뚱말뚱. 응? 50 50은 이 정도. 그런데 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100까지 갔는데 화면에서 여기 아까 크기 표시라고 그랬죠? 이 크기 표시 위에서 이 터치펜으로 좌로 밀면은 크기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것도 아까 똑같이 이렇게 1까지 줄어드는데요. 우로 밀면은 100까지 100을 넘어서 300, 500까지도 이렇게 커진다.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겠죠? 500까지 크니까 붓이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크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압력을 낮추니까 이렇게 조금 가는데 압력을 높이니까 이렇게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것도 넓어져요. 이렇게. 대신 넓어지면서 밀도가 높겠죠. 예?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여기 희석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희석제라는 것은 유화에서는 기름이나 흰색 물감, 흰색 수차에서는 물. 말하자면 수차에서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색이 묽어지죠. 유화에서는 기름을 많이 섞는달지 또는 흰색 화이트 컬러를 이렇게 섞는데 많이 섞으면은 색이 거의 흰색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희석제는 많이 섞을수록 색이 흰색에 가까워진다. 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희석제를 보통 때는 낮추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가 나도 모르게 움직여져 가지고 희석제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이 안 되는데요. 색이 안 발라지는데요. 그럴 때는 희석제가 이렇게 에, 나도 모르게 올라가 있다. 많이 들어 있다. 그 아래 보면은 노딩인데요. 노딩이라는 것은 하중이라고 우리말로 표시가 되는데 노딩. 그런데 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화면이 가득 찼죠 지금. 그래서 이걸 지우려면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지울 수는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지울 수가 없죠. 그런데 지우는 방법은 PC에서도 그걸 봤죠. PC에서도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거 잘못됐을 때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실행 취소, 실행 취소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 실행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또 그 옆에 가서 재실행을 했는데 너무나 실행 취소가 많이 됐다. 다시 이렇게 하면은 재실행 원상복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다 지우는 방법 없나? 있겠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그림을 시작할 때 여기 그림을 시작할 때 시작과 끝은 여기 기본 메뉴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서 새 그림에서 스케치북을 새로운 장을 열면 됩니다. 또 아니면 새로운 캔버스를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림 저장, 그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림을 저장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아까 다시 처음 했던 것처럼 오케이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렵 같지만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다 말았죠. 음, 아까 붓 설명 중에서 툴 설정이라는 것은 하중, 이렇게 하중을 받는가 안 받는가. 노딩이 지금 0에 가깝다. 노딩이 지금 0에 가깝다. 11이다. 그러면 이렇게 붓자국을 가다 보니까 노딩이 안 돼요. 말하면 가다가 끊겨. 자, 노딩을 100으로 놨다. 노딩이 잘 뜨죠. 쭉 가고 싶은 데까지 가. 이건 노딩입니다. 그 다음에 노딩 깊이가 있는데, 깊이 이것은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게 샘플에 가서 깊이가 생기죠. 샘플에 가서 굴곡이 생기죠. 광택이 있는데 이렇게 광택이 나고 안 나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때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하면은 순간 건조가 있죠. 순간 건조가 이렇게 순간 건조가 됐다는 것이고, 건조가 X 됐으면 순간 건조가 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탕에 이런 푸른 계통의 색이 있는데, 자, 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발라놓은 색하고 아까는 순간 건조가 된 상태에서 있고, 지금 현재는 순간 건조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색을 발라놓고 이렇게 푸른색을 바르면 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섞여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이죠. 그런데 여기서 순간 건조 X를 체크, 오케이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 어때요? 건조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색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간 건조, 자동 정리 이것은 있는데 자동으로 헤드가 청소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를 않습니다. 육안으로. 네. 자, 사각형 헤드가
X로 돼 있죠. X로 돼 있어서 보니까 끝이 둥그스름에 시작이 된다. 시작할 때. 근데 사각형 애들을 오케이 V자로 해주니까 끝이 각이 진다. 근데 큰 의미는 없죠. 이렇게 조금 크게 해서 측면을 이렇게 했더니 측면을 이렇게 100%라니까 측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측면을 이렇게 낮추어서 0에 가깝게 측면을 했더니 측면이 0에 가깝고 100에 가깝고 이렇게 말하자면 측면하고 정면하고 이렇게 그 보이는 부분이 크고 작고 그러죠. 헤드는 지금 이렇게 해봐도 육안으로 분별이 안 되고 요 단단함도 뭐 육안으로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뭐 그러면은 보통 이 정도 가지고 그리면 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특별히 노딩 같은 건 좀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연습할 때는 나중에는 이제 자기 취향대로 돼. 예. 이렇게 노딩 같은 거 해주고 크기는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고 희석제는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또 야 참 부담 나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다. 상단에 보면은 노딩된 사전 설정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서 삼각 화살표가 있죠. 거기에는 또 뭔가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삼각 화살표 터치 해보면 허허허허 한 10여 개의 디폴트 하나의 그 기존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모형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있죠. 씬 앤드 드라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씬 앤드 드라이를 터치 펜로 터치하면은 이 붓은 씬 앤드 드라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늘고 이렇게 드라이하게 이렇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응? 어, 어. 그래서 이걸 일일이 해볼 수가 없죠.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번씩 나중에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구 설명을 했는데요. 자, 부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했는데요. 이렇게 전체를 이 설명은 이것만 했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주마 간상격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전부 일일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좀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전부 도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를 화면을 새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오케이. 자,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이 되놓으면 금세 합니다. 자, 아까 유와 붓을 상세히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수치화 붓입니다. 수치화 붓도 툴수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거의, 거의 같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씩 해 보시고요. 한 번씩 해 보시고, 이 노딩된 설정값 없이 제일 위에 이렇게 삼각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도 디폴트 말하자면 이렇게 디폴트들이 있어요. 한 번씩 해 보시고 뭐 유아붓과 수치화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수치화는 약간 수치화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브러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공사장에서 슉 뿌려서 그 색을 발라주는 그런 도구들 있죠. 페인트도 그런 페인트가 있어요. 슉 우리가 그 모기약 슉 뿌리는 모기약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F킬러나 홈키퍼 이런 그래서 슉 뿌리면은 거기서 액체들이 이렇게 나와서 벽에 흥건히 묻죠. 그렇듯이 거기서 색깔이 나온다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 보통 때도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쭉
해 보시고요. 사용 방법이 아까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이렇게 해 보시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나이프가 있는데요. 나이프는 유화에서 주로 사용하죠. 유화에서 이렇게 붓으로 유화 물감을 두툼히 발라놓고 나이프로 슉 밀면은 아, 이렇게 야, 그거만 봐도 야, 저 화가는 고수다. 어? 내공이 깊다. 나이프 이 자체는 색상이 없어요. 나이프는 색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 문방구에 가면은 가늘고, 이렇게 잉크가 묻은 그런 필기구가 있죠. 자, 새 그림 김준현 해주죠. 오케이. 자, 가늘고, 이렇게 강력한, 너무나 강력. 크기는 마음대로 조정하죠. 이런 이렇게 잉크펜으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 잉크펜도 크기, 뭐, 불투명도는 아까 희석제하고는 반대입니다. 희석제를 높여주면은 희석이 되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불투명도는 반대죠. 불투명도는 이렇게 낮추면은 요 샘플에 가서 투명해져 버려. 물감이 안 보여요. 근데 불투명도는 평소에는 높여준 게 좋죠. 압력 높여주고, 다른 것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여기도 재료에 보면 로딩된 설정감 있어. 그리고 이 화면을 접을 때는 항상 그 메뉴를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되겠네요. 메뉴를 터치하면 펼쳐지고 접고. 자, 그래서 이제 잉크펜이 이렇게, 잉크펜도 크게 하면은 굉장히 굵습니다. 이렇게. 잉크펜도 이렇게 굵어요. 자, 그런데 잉크펜으로는 이렇게 선을 그리기. 그런데 잉크펜을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다른 도구와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채우기 툴이라고 해서 마치 페인트 통처럼 생긴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란에 보면 페인트 통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 이제 여기서는 명칭이 채우기 툴인데요. 채우기 툴인데요. 저는 페인트라고 합니다. 페인트. 이거 색을 선택을 해서 테두리 안에다 들어 부으면은 얘는 색이 됩니다. 들어 부으면 됩니다. 페인트. 테두리가 돼 있을 때. 자, 이쪽에 한번 들어 부어 볼까요? 자, 삼각형에다 페인트를 한번 들어 부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뭐 녹색을 한번 들어. 이거 삼각형을 벗어나죠? 왜 그러죠? 네. 여기 가서 지금 터져 있죠. 여기 가서 터져 있어서 열이 벗어나는 거죠. 지금 새는 거예요. 새. 그러니까 페인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테두리를 완벽히 해서 페인트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로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절로 이렇게 선을 그을 때 강약 이렇게 쭉 그어도 강약해서 좀 끊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끊기는 데 페인트를 들어 부으면 이제만 같이 색이었죠. 페인트를 사용할 때는 확실히 테두리를 정해 주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페인트로 오면 금세 순식간에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 부을 수가 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제 잉크펜 이 설명이 됐고, 새 그림에서요. 그림 오케이. 모든 도구마다 이렇게 툴 설정이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삼각 화살표에 보면 이런 디폴트 미리 세팅이 돼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필, 연필도 뭐 거의 비슷하죠. 이건 디폴트 한번 볼까요?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연필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이렇게 드로잉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조금 연필이 색상도 약하고 약간 끊기는 맛이 있어서 아까 그 페인트를 사용한다 할 때를 대비해서 잉크펜으로 이렇게 해주면 확실한 선으로 드로잉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연필, 이거 사인펜은 아까 잉크펜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약간 색깔이 옅달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하고요. 이건 뭐냐면은 분필처럼 생겼는데 파스텔이라고 그랬습니다. 파스텔. 파스텔은 이런 아까 유화붓은 기름이 묻어 있고 수채화붓은 물감이 묻어 있는데 파스텔은 드라이어죠. 건조죠. 예. 그래서 또 파스텔 톤 이런 톤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은 파스텔로 이렇게 그려봐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또 넘어가면은 요 끈끈이 펜이라고 했는데 끈끈이 펜 딱 이걸 어디다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뭐 말하기가 곤란하죠. 여기도 이제 다 툴 설정이 있고 조정을 해서 텔리 이런 글씨 쓸 때를 알지도 재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 뭐 그림 그릴 때도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튜브입니다. 튜브는 수채화도 튜브가 있고 유화도 튜브가 있죠. 근데 이 튜브는 유화 그릴 때 튜브를 직접 캔버스에 이렇게 바르는 경우는 드물고요. 파르트에다가 튜브에 물감을 짜가지고 붓으로 캔버스에 바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로 튜브로 이렇게 발라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튜브로 해서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붓이랄지 다른 도구들은 질감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뭉툭하니 질감이죠. 마치 우리가 그 치약을 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죠. 요거 그래서 나이프 있죠, 나이프. 아까 나이프를 다른 도구와 함께 사용하겠다는데 나이프 있죠. 나이프도 여러 가지 요 타입이 있어요. 어떤 타입으로 할래 그것보다는 요 위에 삼각 화살표 로딩된 사전 설정값 없음. 이건 지금 사전 설정이 안 된 데인데 여기 들어가서 여기 디폴트에 가서 자 이번에 디폴트에 들어가서 나이프 사실은 제가 UR을 이 모바일 그림 그리기 전에 UR을 했기 때문에 요 UR하고 거의 그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이 튜브와 나이프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프의 디폴트 중에서 제일 아래에 보면은 타이니 프로스트, 타이니 프로스트. 타이니라는 것은 아주 작은, 프로스트는 설이죠. 설이니까 아주 작은 가루죠, 가루. 말하자면 밀가루나 아니면 우리가 얼굴에 바르는 분가루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니 프로스트를 터치 이렇게 보면 이 나이프는 지금 타이니 프로스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터치했더니 분처럼 이렇게 펴집니다. 이렇게. 네? 다시 이렇게 색을 튜브로 이렇게 많이 발라놓고 타이니 프로스트죠. 타이니 프로스트로 했더니 분처럼 이렇게
곱게 돼요. 저 튜브만 발라놓으면은 너무나 거칠죠. 뭐 이 자체도 재밌는데 이제 좀 곱게 그리고 할 때는 나이프로 이렇게 조절을 한다. 예? 그다음에 나이프가 또 어떤, 자 이렇게 보니까 나이프도 아까 디폴트 보니까 12개 정도 있죠. 이걸 처음부터 해볼 수는 없고 여기서 몇 개만 특징이 강한 거. 여기 보면은 하시 케이어스, 하시 케이어스, 하시는 강력한이죠. 센, 케이어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오스, 혼동, 혼돈, 혼동 상태. 예. 하시 카오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 카오스. 하시 카오스 터치를 했더니 이 나이프는 지금 하시 카오스 상태를 예,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시 카오스를 해서 거기서 했더니 아까는 타이린 프로스트는 아주 미리 고압게 되는데 이것은 하시 카오스는 그냥 혼란스럽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다시 디폴트가 들어가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은 시간 나시면은 하나씩 전부 해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그럴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드 아우트 스미어라고 있는데요. 하드 아우트 스미어. 하드 아우트는 뭐 강력하게 스미어란 것은, 스미어는 뭐냐면은, 스미어란 말은 기름기를 바르다, 기름기를 문지르다, 이런 뜻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그것을 터치, 하드 아웃 스미어를 터치했더니 아까는 곱게 이렇게 펼쳐지거나 아니면은 혼란스럽게 이렇게 팍팍팍 퍼지거나 하는데 이건 성격이 아주 달라요. 이렇게 했더니 마치 기름기가 묻어가는 마치 뭐냐면은 삼겹살 먹고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미끌미끌어져, 그런 느낌. 그래서 특징이 있는 것 몇 가지만 해봤는데 나중에 실기에서 뭐 필요하면은 또 몇 가지 더 여기 나이프 에즈 트레일 있네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유아에서는 이런 정도를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에즈 트레이, 뭐 가장자리가 이렇게 나이프 에즈 트레이니까 나이프로 문제는 흔적들이 나오죠. 모바일 그림이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여줄 수가 있다, 나타낼 수가 있다. 채우기 툴을 페인트는 했고요. 다음에 여기 반짝이 그런데 병 속에 가서 뭔가 반짝반짝한 게 들었네요. 여기도 다 툴 설정이 있죠. 재료의 크기는 그거 작고가 아니라, 표현이 조금 애매되는데, 그거 작고가 아니라 많고, 숫자가 많고 적고, 크기를 높이니까 밀도가 높아지. 그 다음에 타입은 사각형 타입, 사각형 타입, 동그라미 타입, 공 타입. 이렇게. 압력을 높이니까 이것도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크기하고 비슷해, 이렇게. 압력. 그 다음에 그 아래, 너무나 밀도가 높아지면은, 음, 느낌이 안 오니까. 반짝이 크기가 있는데 이게 크기예요. 이걸 적게 하면은 거의 적어서 안 보이고, 크게 하면은, 반짝이 크게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넓히면 넓혀지죠. 예.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지금까지 한 가지 색만 나왔는데 제일 아래 보면은
여러 색 있죠? 여러 색. 여러 색을, 붉은색을 이렇게 했더니 몇 가지 색이 나오고, 색상은 반짝하게. 여러 색 있죠? 한 가지만 해도 그 주변의 색들이 같이 나와요. 또 더 여러 색을 100으로 더 높였더니 다양한 색이 나오죠. 자, 이렇게. 반짝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노을러 있습니다. 노을러. 노을러 이것은 뭐 공사장에서 보면은 노을러가 쭉 가면은 뭐 아스팔트 색이 쫙 아빠 아스팔트 100으로 해놓으니까 크네. 여기도 다 툴 설정이 있죠. 뒷볼트도 있고. 자, 이렇게 노을러고 노을러. 다음에 지우개. 지우개. 지우개는 지우는 것인데 지우개도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소프트 일레지라 부드럽게 지어진 거요. 가운데 인스턴트 일레지 아주 에리하게 지어지고요. 세팅해서 재배는 하드 에지. 다음에 많죠. 샘플러는 아,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흠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똑같은 색을 그 색을 찾아서 그걸 말하자면 메꾸자는데 색을 찾을 수가 없죠. 비슷한 색을 찾을 수는 있는데 똑같은 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 예. 다르죠? 또 그럴 때는 이 샘플러를 가지고 그 찾고자 하는 색을 그 샘플 이렇게 이제 됐다면 샘플을 가지고 이 찾고자 하는 색을 거기를 터치 하니까 이 팔레트에 가서 똑같은 색이 나왔어요. 응? 자, 팔레트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나는 이 푸른 계통의 색을 이렇게 찾고 싶다. 여기서 터치하면은 팔레트에 그 똑같은 색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샘플러는 바르는 기능은 없어요. 바르는 기능은 없고 붓이랄지 아까 에어브러시랄지 에어브러시 여기 있죠? 에어브러시죠? 에어브러시로 이렇게 발라주니까 똑같은 색이라 전혀 흠이 없죠. 예를 들어서 샘플러는 똑같은 색을 찾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지금 지워졌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보라색을 발라야 되겠죠. 그러면 샘플러로 보라색을 터치하면 팔레트에 그 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른 도구로 샘플러는 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붓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아까 무엇으로 해도 돼서 똑같은 색을 맞추다. 그래서 샘플. 나중에 실기 때 또 실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서 복제기 그랬는데 뭐 복사기 뭐 비슷한 것 같이 생겼는데요. 복제기가 뭐냐 하고는 복제기는 무엇인가를 조금 전체 복사가 아니고 일부분을 어딘가 좀 복사를 하고 싶다. 복사해서 붙이고 싶다. 복제기를 가지고 어디 일부분을 복제를 하고 싶은 데는 터치 했더니 구분해서 뭐 별 모양으로 이 부분부터 복제가 되겠습니다는 표시가 있어요. 복제기를 거기를 이렇게 제가 터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별 모양처럼 됐어요. 내가 복제를 그 부분을 복제하고 싶은 데를 터치 다시 또 이 복제기에서 터치 이쪽을 복제를 하면 그 부분부터 이렇게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복제가 돼. 이렇게. 지금은 이게 별 효과 나중에 실전에서 실기에서 이렇게 설명은 이거 참 쓸만하네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구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데 지금 뭐 전부 설명도 못 드렸고 저도 이 내용을 깊이까지는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정도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다. 이런 정도고, 그렇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겁니다. 이걸 제작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더 재밌게 사용하네,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예,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도구 설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들어가는 방법, 이거는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정물이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 그림, 항시 새 그림에서 연습하고, 새로 또 하고 싶으면 새 그림, 어? 저장하고 싶으면 또 저장인데,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죠. 네,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야, 이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만 숙달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은 혼자서도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구나 하고 그림을 그려갈 수가 있으니까 재밌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